트로트의 전성시대입니다. 트로트 가수도 넘쳐나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연령층도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트로트 때문에 가정을 등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민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합격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대 합격. 22년을 기다린 결과였죠. 남편은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딸은 친구들과 축하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미 씻은 그릇까지 다시 닦았어요. 화장실, 청소도 다시 하고 닦았던 바닥도 다시 닦았죠.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목표를 잃은 사람처럼 민정은 허공을 응시했어요.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뜨겁다가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죠. 이불을 덮었다가 걷어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예전엔 저 달을 보며 내일은 딸 도시락을 뭘 싸줄까 생각했는데 이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벌써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엔 커피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잔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올라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민정은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진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갱년기예요. 여성이라면 다 겪는 거죠. 운동 좀 하시고요. 처방전을 건네는 손길이 무척 빨랐어요. 민정은 약봉지를 들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북적였지만 민정은 혼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 가수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가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민정은 리모컨을 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죠. 그저 노래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 가수는 부드럽게 나를 위로하듯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알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민정은 그날 밤 그 무대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찾아봤어요. 1번, 2번, 10번. 반복 재생 버튼을 누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정은 아침마다 그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이어폰을 꽂았어요. 가수의 목소리가 귓속을 채우면 가슴 속 공허함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맨날 그 노래만 듣네? 민정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가수 이름을 검색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콘서트 일정, 신곡 소식, 팬들이 올린 직캠 영상까지. 민정은 모든 영상을 클릭했죠.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노래하는 모습, 팬들에게 손 흔드는 장면.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노래하는구나. 민정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정은 팬카페를 발견했어요. 회원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닉네임을 정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희망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가입 인사를 올리자 댓글이 달렸어요. 어서 오세요. 함께 응원해요. 민정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반겨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카페 게시판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콘서트 후기, 굿즈 인증, 노래 가사 해석까지. 민정은 모든 글을 읽었어요. 댓글도 달기 시작했죠. 오늘도 감동받았어요.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나요. 다른 팬들이 공감 버튼을 눌렀습니다. 좋아요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민정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어느 팬이 올린 글이
민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가수는 제 인생의 빛이에요. 힘들 때마다 노래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민정은 그 문장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밤새도록 카페 게시판을 읽으며 민정은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위로받고 있어. 남편이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민정은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낮췄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새벽 2시, 3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카페엔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팬들이 많았어요. 지금 막 공연 끝나고 집 가는 중이에요. 오늘 무대 진짜 최고였어요. 민정은 그 열기 속에 자신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민정은 겨우 2시간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은 가수가 라디오에 출연하는 날이었어요. 민정은 시간을 확인하며 설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민정은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말할 수 없었어요. 이 행복을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말이 필요했으니까요. 라디오 생방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플을 켰어요. 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민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그 팬 중 한 명이야. 방송이 끝나자 카페 게시판이 들끓었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힐링됐어요. 역시 우리 가수님. 민정도 후기를 올렸어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눈물 났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죠. 저도요. 함께 응원해요. 민정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니. 민정은 가수의 음반을 사기로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앨범 가격은 15,000원. 비싸지 않았죠.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팬 사인회 응모권 포함이라는 문구가 보였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응모 확률을 높이려면 앨범을 여러 장 사야 했습니다. 민정은 수량을 10장으로 바꿨어요. 15만 원. 잠깐 망설였죠.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어. 결제 완료 문자가 왔어요. 민정은 스마트폰을 꼭 쥐었습니다.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였죠. 사흘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큰 상자였어요. 민정은 박스 테이프를 뜯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 10장이 반듯하게 쌓여 있었죠. 포장을 하나씩 뜯었어요. 포토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수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정은 그 카드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네. 남편이 퇴근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쌓인 앨범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음반 좀 샀어. 남편이 앨범을 집어들었죠. 한두 장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민정은 말했습니다. 사인을 응모하려면 많이 사야 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거에 돈 쓰지 말고.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앨범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노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남편은 저녁을 먹으며 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의대 준비물 알아봤어? 등록금은 언제 내야 하지? 민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죠. 밤이 되자 민정은 혼자서 앨범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가사집을 읽으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은 생각했죠. 가족은 내 마음을 몰라. 근데 이 노래는 내 마음을 훤히 알아. 스마트폰으로 팬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앨범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게시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축하해요.
저도 오늘 받았어요. 민정은 미소 지었어요. 여기엔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인회 당첨 문자가 왔습니다. 민정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됐다. 당첨됐어. 남편이 놀라 물었죠. 뭐가? 민정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인회요. 다음 주 토요일이래.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토요일. 그날 딸 자취방 알아보러 가기로 했잖아. 민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의 자취방.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사인회는 단 한 번뿐이었어요. 자취방은 다음날 보러 가도 되잖아요.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딸보다 그게 더 중요해?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인회 당일, 민정은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옷장을 뒤지며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엔 입지 않던 밝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죠. 화장도 정성껏 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민정이 나가려 하자 말했죠. 딸한테 실망시키지 마. 민정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행사장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 민정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세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사람이 웃었죠. 저도 처음엔 떨렸어요. 근데 막상 보면 정말 좋아요. 민정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가수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텔레비전보다 더 멋있었어요. 가수가 웃으며 물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정이요. 가수가 앨범에 사인을 하며 말했어요. 민정 씨,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몇 초였지만 민정에겐 평생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사인받은 앨범을 가슴에 안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죠.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민정은 대답했죠. 그냥 좀 볼 일 있어서. 남편이 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은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앨범 구매 내역, 콘서트 티켓, 굿즈 구매까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숙였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걱정돼. 민정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이 마음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했죠.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내 유일한 낙이야. 이것마저 빼앗으면 난 뭘 하고 살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날 밤 민정은 혼자 방에 앉아 사인받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가수의 글씨가 선명했어요. 민정 씨, 항상 행복하세요. 민정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죠. 눈물이 앨범 위로 떨어졌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저 조금만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민정은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수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카드를 압류당한 뒤로 민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팬 활동을 멈추진 않았어요. 이번엔 남편 몰래 현금을 조금씩 빼서 썼죠. 장 볼 때 10,000원씩, 2,000원씩 거슬러 받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굿즈를 샀어요. 키링, 포토카드, 응원봉.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민정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팬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공연 가시는 분, 신곡 들어보셨어요? 다음 달 콘서트 같이 가요. 민정은 그 대화 속에 파묻혔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확인했죠. 설거지하다 말고, 청소하다 말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채팅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이번 주말 부산 콘서트 갑니다. 같이 가실 분? 민정은 망설이지 않고 답장했습니다.
저요. 부산까지는 기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왕복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계산하니 15만 원 정도 들 것 같았죠. 민정은 비상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이 80만 원 남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 만나러 간다.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정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응원봉, 피켓, 여벌 옷, 거울을 보니 들뜬 얼굴이 보였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채팅방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정님 맞으시죠? 네, 반가워요. 다들 같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콘서트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민정은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죠. 공연장은 함성으로 가득했어요.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수가 무대에 올랐죠. 민정은 응원봉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사랑해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옆 사람도, 앞 사람도 똑같이 외치고 있었어요. 민정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팬들끼리 모여 치킨을 시켰어요. 오늘 무대 진짜 최고였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민정도 신나게 떠들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민정님은 가족들도 응원해요? 민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요. 가족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이해 못해요. 새벽에 숙소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날 이해해. 가족보다 더. 스마트폰을 켜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별일 없지? 민정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도 같이 가요. 곧바로 하트 이모티콘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열어 공연 사진들을 보니 다시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의 기억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민정은 다짐했습니다. 다음 공연도 꼭 가야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민정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딸도 울먹이며 친척들께 인사를 드렸죠.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정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채팅방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공지. 가수님이 오늘 저녁 깜짝 팬미팅 하신대요. 민정의 손이 멈췄어요. 오늘? 장례식장을 비울 수 없는 날인데.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선착순 100명만 받는데요. 서둘러야 해요. 민정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팬미팅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죠. 이번을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랐어요. 민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편은 친척들과 이야기 중이었고 딸은 조문객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상복 입은 자신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피곤한 눈. 민정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잠깐만 다녀오면 돼. 2시간이면 충분해. 스스로에게 말했죠.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상복을 벗었어요. 가방에 넣어두었던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정은 장례식장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남편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나갔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민정을 봤어요. 급하신가 봐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요. 팬미팅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숨을 헐떡이며 줄 끝에 섰죠. 앞 사람이 돌아보며 물었어요. 힘드셨어요? 민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여기 온 게 후회되진 않았습니다. 1시간 뒤 가수가 나타났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민정도 손뼉을 치며 소리쳤죠. 가수가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은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왔어요. 이 순간이 자신에겐 필요했죠. 행사가 끝나고 민정은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을 켜니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있었죠. 어디 갔어? 빨리 와. 민정은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어요. 대체 어디 갔던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민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 다녀왔어요.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가 봤어? 택시 타는 거.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며느리가 어디 갔다 온 거래? 상중에 말이야. 민정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늘 팬미팅에서 느낀 행복은 진짜였으니까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민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변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민정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딸도 엄마를 피했죠.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 침묵 속에서 혼자였어요. 하지만 스마트폰만 켜면 달랐습니다. 채팅방 친구들은 여전히 따뜻했죠. 어느 날 포털 뉴스에 가수의 기사가 떴어요. 민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인기 트로트 가수, 세금 탈루 의혹.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억 원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댓글엔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실망이다. 팬들 돈으로 뭐 한 거야. 민정은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일 거야. 팬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게시판은 난리가 났어요. 가수님이 해명할 거예요. 언론이 과장한 거예요. 하지만 일부는 달랐죠. 실망했어요. 이제 그만 응원할래요. 민정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야죠. 가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엔 더 큰 기사가 났습니다. 트로트 가수, 팬에게 거액 요구 의혹까지. 민정은 기사를 읽다가 멈췄어요. 어떤 팬이 가수 측 관계자라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제가 그 팬이에요. 민정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채팅방에서 만난 한 언니였어요. 메시지가 이어졌죠. 가수님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기였대요. 채팅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민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2달 전 누군가 쪽지를 보냈어요. 가수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정은 100만 원을 보냈었죠. 통장에 남은 비상금 전부였어요. 그때는 뿌듯했는데 지금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가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남편이 민정을 봤어요. 저 사람 당신이 좋아하던 가수 아니야?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선 가수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민정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가수의 앨범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민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죠. 어디를? 민정은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신 좀 차려. 그 가수 때문에 가족 잃을 거야.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은 이미 날 잃었어요. 다들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정은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걱정은 통제랑 다른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딸이 나타났어요. 엄마, 어디 가? 민정은 딸을 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정도 눈물이 났죠. 미안해. 엄마가 좀 쉬어야겠어. 딸이 물었습니다. 노래 때문이야? 그 가수 때문에 우릴 버리는 거야?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정은 작은 고시원의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그게 전부였죠. 짐을 풀며 민정은 가수의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쌓아놓으니 방 한쪽이 채워졌어요. 민정은 그 앨범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어요. 팬카페는 폐쇄됐습니다. 채팅방도 사라졌죠.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진 거예요. 민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음악 앱을 켰어요. 가수의 노래가 재생 목록에 가득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아. 그대 웃어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민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이 모든 게 뭐였을까요? 자신은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위로였어요. 단지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중년 여성의 팬심 과몰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민정은 거절하려다가 멈췄어요. 어쩌면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촬영장에 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PD가 질문했죠. 왜 그렇게까지 빠져드신 거예요?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갱년기가 왔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죠. 우울증도 왔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도, 딸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노래를 들었어요. 그 가수의 노래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다고. 그게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PD가 물었습니다. 가족보다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전 그냥 빈자리였죠. 인터뷰가 끝나고 민정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봤어요.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방송 봤어. 민정은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방송이 나갔습니다. 민정은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민정은 눈물이 났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노래보다 가족이 먼저였잖아요. 우리가 있었잖아요.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랬나요? 정말 가족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신만 그렇게 느꼈던 걸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정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민정은 이어폰을 꽂았어요. 가수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여전히 좋았어요. 노래는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노래는 그저 노래일 뿐이에요. 위로는 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순 없죠. 민정은 창문 없는 방 안에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아. 그대 웃어요. 가사가 귓속으로 흘러들었어요. 민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 노래를 들을 뿐이었어요. 이제 민정 씨는 누구를 아니면 무엇에 위로받고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민정 씨 힘내시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